안녕하세요. 신인남의 킹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명이 오셨는데요. 게스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가 기술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와치캠 부천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윤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떨리네요. 오늘의 주제 1편 먼저 시작할 텐데요. 전기, 통신, 지중관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요. 다음 편에 2편으로 설치된 관로를 통해서 폴과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믿고 따라오세요. 고고싱! 자, 오늘 관로하고 CCTV를 설치할 현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현장이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금 현재 과천 정부청사 네. 흡연실 부스에 이제 CCTV를 설치할 장소입니다. 땅이 보니까 완전 맨 땅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한번 보실까요? 완전 맨 땅이네요. 여기에 위치를 삼은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저희가 위치를 임의로 잡은 곳이 아니고 발주처의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시작할 때 땅을 파는데 뭔가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의사항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은 주변 통제를 좀 잘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뭔가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서 이게 포크레인이 자꾸 뒤로 가는데 뒤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포크레인 기사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여기 현장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땅을 파면서 이제 뒤로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땅을 파서 좀 뭐 할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중 관로를 묻을 것입니다. 지중관로. 지중이라면 땅 속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땅 속에 그러면은 어떤 걸 묻을 거예요? 오늘 여기 소개해드릴 곳은 피관이라고 해서 파상형 주름감이 아니라 쫙 펴져 있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하고 통신을 묻을 거라고 하는데 네.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공사는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 이게?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한 시간대에 최대한 맞춰드리고 아니면 굳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 작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포크레인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들죠? 좀 거의 비슷한데 하루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반나절 쓴다고 해가지고 반값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정도 보통은 하루를 다 불러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포크레인 부르면 뭐 삽으로 파는 이런 건 없나요? 있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네. 네. 삽도 챙겨가야 되겠네요. 삽도 있어야 돼요.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럼 포크레인 굴삭기 버킷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버킷은 요거 주걱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바가지가 여러 개 있는 이유는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넓게 쭉 파고 가는 거는 큰 바가지로 이렇게 쭉쭉 파서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관로가 이렇게 좁아진다거나 네. 아니면 돌이 걸려 있다거나 할 때는 기사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 버킷을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굴착 작업을 하시죠. 화면에 뭐가 지금 재밌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땅에 파다가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저거 뭐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기사님이 발견하시고 거기 뭐가 있는데요 했다 보니까 파이프 배관이 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에서 파이프 배관을 꺼내오더니 저거를 수술을 하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수술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담당자들도 몰랐어요. 보통 뭐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님들은 저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가져오셨더라고요. 대단한 기사님. 네, 그런데 저런 일이 많은지 저런 걸 많이 준비해갖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됐네요, 보니까. 저기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냥 더 씌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걸 앞뒤로 잘라낸 다음에 다 붙여놓고 나머지 이제 포박까지 해가지고 완료시켜 놓은 사진이에요. 주변에 그냥 파편들이 그냥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니까. 이 영상에서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포크레인 기사님들은 그냥 깨진 파편을 뒤로 하고서 그냥 계속 땅을 파고 나가시는 거예요. 고식이죠. 그것입니까? 그럼요. 근데 저기가 저 현장에서 불착을 해서 선을 연결해야 될 기존 폴대 위치거든요. 저기 앞에 보시면 폴하고 맨홀이 보이는데 맨홀까지 땅을 파고 맨홀에서 다시 폴까지 땅을 파서 이제 미션이 거기에서 선을 연결해주는 미션입니다. 이제 맨홀 주위에 보면은 저렇게 좁은 곳을 먼저 이제 파놓고 세밀하게 파놓고 이제 나머지는 잔 작업은 이제 삽이나 그런 걸로 마저 작업을 한 다음에 굵은 거는 이제 아까처럼 버킷 바가지를 바꿔가지고 관로를 확보를 하죠. 맨홀 주변에 이제 흙을 파는 모습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기존 콘크리트 맨홀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관로가 형성되는 그 위치에 구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저기에서 타공 작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저런 콘크리트를 좀 뚫어야 되니까 현장 갈 때 저런 것도 장비 다 챙겨가야 되겠네요. 다 챙겨가야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이제 대략 난감한 거죠.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일을
숙달되게 하면은 다 준비를 하겠지만 미처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전에 한참 예전에 주변 공구상가 가서 드릴을 직접 사러 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일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결국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죠. 자, 이제 타공 위치까지 확인했고 발로 묻을 곳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거기 위치가 지금 기존 폴에서 신규 폴까지 대략 한 30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저때 이제 발주처 공무원 이제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깊이를 좀 두고 갔었어요. 지금 좀 낮게 보이긴 하는데 보통은 저기 공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cm 또는 60cm 발주처 요구사항하는 그 높이가 있거든요. 특별한 데 빼고는 60cm 거의 맞춰서 땅을 팠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할 텐데 작업하다가 만약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도블록 같은 거 깨뜨릴 수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런 공사 진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급과 관급 공사가 있는데 관급 공사 하다 보면 시방서라는 걸 제출을 해요. 근데 시방서에는 공사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존 시설은 파괴됐을 경우에는 공사 진행하는 사람이 다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손해가 크겠네요, 그것도. 손해가 큰데 대부분은 저기에서 저런 똑같은 보도블록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깨졌다 그러면은 최대한 티가 안 나게끔 잘 묻으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뒤에 지금 새로운 버킷이 등장했는데요. 이건 갑자기 왜 나왔나요, 버킷이? 저 이제 구간이 이제 좁아지는 구간이었어요. 블록도 있었고 돌로 된 바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이 버킷을 바꿔가지고 좀 세밀하게 파고 있는 중이에요. 뒤에 보시면 꼬챙이 같이 생긴 버킷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네. 저건 바가지가 아니라 정말 꼬챙이 같은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좁은 길을 팔 때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림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 나왔는데 이런 거 큰 돌 나오면 뭐 로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뒤에 다시 한번 돌이 나올 건데 네. 지금 저 위치는 묻혀져 있던 그 길에 나와 있는 돌이었어요. 아. 근데 저거를 다시 묻는 과정이 조금 더 힘들긴 했습니다, 저랑. 디자인 돌이었군요, 저거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큰 돌도 뺐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땅을 파볼까요? 그렇죠. 네. 쭉쭉 가야죠. 알겠습니다. 쭉쭉 가보시죠.